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지수 4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유동성 투입 소식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유동성 투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장 주요 증시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우지수 40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끈 지수는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1% 194.57포인트 올랐습니다.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골드 오늘 24.9달러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안타깝게도 오일 미국산 원유는 상승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도요. 장중에 1.6%를 넘겼었는데 장 막판에 밀려서 1.59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가요. 딱 2주 정도의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거 잘 모른다. 나스닥은 그냥 가야 되겠다. 조정도 필요 없다. 다시 상승한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상승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유동성 확대 준비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로이터 통신의 익스클루시브 독점 보도로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 경제에 중국 인민은행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단독 보도 이후 시장 상승이 더 본격화됐었는데요. 이 내용, 로이터 통신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PBOC,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조만간 대출금리, 론 프라임 레이트죠. 중국의 기준금리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함께 인하할 것 같다. 특히 지난 이틀간, 월요일, 화요일이죠. 이틀간 중국 인민은행은 주식시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2,42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한마디로 마진콜을 막아준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거의 8% 가까이 하락했지만 어제는 많이 상승했죠. 3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기사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만간 감세안을 비롯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에 2.8%였는데 이를 2020년에 3%로 늘릴 것이다. 즉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도 독려 허가할 것이다. 예, 인프라 투자 뭐 하겠습니까? 결국 5G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전산 관련 스마트 시티 등 최근에는 옛날에 땅 파는 거 지하철 위주에서 5G로 돌아섰죠. 이런 뉴스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했고요. 거기에 블룸버그도 이런 기사로 도와줬습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사회, 중국 경제에 충격이 줄 텐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지 않도록 간부들 나서고, 그 다음에 2020년 경제 목표, 경제 성장률 약 6%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로이터 통신의 독점 보도, 인민은행의 지준율 및 금리 인하,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거기에 블룸버그까지 확인해 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자, GDP, 중국의 GDP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맨 위에 파란색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에 예상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입니다. 약 5.8%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률은 저렇게 계속 하향하게 됩니다. 6% 밑으로 떨어졌다 해서 망한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빨간색, 저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목표 예상치는 5.8%보다 낮은 5.6% 정도 하락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다면 최악의 경우 5.5%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돈을 뿌려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훼손된 중국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수 없이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가겠다. 이게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가 확인한 이야기죠. 여기에 어제 상승미소가 여러분의 좀 겁을 줬었죠. 오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좀 중단을 하자.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자. 그러면서 내세웠던 이야기가 애플 협력사 생산 중단 가능성, 즉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플 협력사들 퀀타 컴퓨터, 인벤텍,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등이 2월 10일, 현재 2월 9일까지 공장 가동이 연기돼 있어요. 그런데 2월 10일부터 생산 재개를 목표로 한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중국 경제, 그 다음에 중국 인민은행, 중국 정부의 좋은 소식과 플러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2월 10일 날 이 팍스콘 협력사들, 퀀타 컴퓨터나 인벤텍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생산 재개가 가능할까? 그건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중국 정부, 중국 인민은행, 부양책, 통화정책 지원, 여기에 애플 협력사들이 우리 문제 없어. 10일부터 재개할 거야. 그랬더니 반도체 주식들 날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보다 3% 급등했습니다. 51선에서 그저께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 새벽 끝난 장에서는 곧바로 반등하면서 나 다시 갈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와 가장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3.27% 올랐습니다. 장막판 이게 아마 5시 좀 넘어서 제가 미리 복사한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 종가 변수는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음에도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전화했더니 여의도 증권가에 반도체 꼭지설이 돌고 있답니다. 삼성전자 이 정도 왔으면 됐어 이러면서 반도체 주식 매도라는 일부 그런 컨센서스라고 하나요? 그런 게 흐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은 시황 방송하지 않고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려 2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40% 급등을 했는데요. 장막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0 이하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무려 $960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는 억만장자 론 메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CNBC에 나가서 테슬라가 10년 내
1조 매출을 할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요. CNBC의 다른 기사를 보면 보시죠. 테슬라는 현재 2019년까지 한 번도 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순이익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회사가 무려 $900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 플러스 GM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2배, 한 배도 아니에요. 2배를 기록했다. 이러니 버블론이 극심하게 붙고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은 마치 이거 2017년, 18년에 이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다. 테슬라는 제2의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서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광기의 시작일까요? 버블인가 아닌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테슬라 계속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유로 오늘 미국장이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면 핵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걱정을 했던 모든 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냐? 사라지려면 어제 점검했잖아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어져야 돼요. 훼손 우려감이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합니다. 앞부분에서 블룸버그에서 팍스콘 협력사들, 퀀타 컴퓨터 등이 2월 10일에 무조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 뉴스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팍스콘 협력사들이 재개를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돌아오는, 즉 공장에 돌아와야 돼. 일하시는 분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예정인 노동자들을 위해 뭔가 차를 타고 오든지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운송 수단 자체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운송 수단을 구성하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생산을 재개하는 그 명령을 허가할 것인지 그 시간을 늦출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거기에 더해서 노동력 부족, 미복귀자가 많을 것 같대요. 왜? 중국 사람들 지금 겁이 나거든요. 웬만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복귀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생산을 재개할 경우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 문제가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니 2월 10일 날 생산이 재개할 가능성, 그게 계획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 가능성, 제 생각으로 2월 10일에서 며칠만이라도 연기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다. 아마도 중국 정부는 생산 재개를 좀 늦추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 그걸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현대차도 어제 뉴스에 2월 7일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가져오는 부품이 운송이 중단됐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현대차, 바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이럴 것인데 아이폰, 미국 전 세계로 빠져나가야 되는 아이폰도 그게 그대로 이어질까?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보고요. 마카오, 도박도시죠? 마카오조차도 돈 벌어야 되는 이 카지노 운영을 2주간 중단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마카오, 홍콩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죠. 홍콩행 비행기까지 중단할 모양이던데 마카오조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2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이거 의심의 여지 충분합니다.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커들로우 미국의 국가경제위원장이죠. 나와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페이스 1 협상을 했잖아요. 지난번 백악관에 서명을 했고 그로 인해서 2년 동안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수입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will delay,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딜레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중국이 지금 앞에서 현대차 부품이 못 넘어오는 건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 자체에 실어오는 기차는 배는 다 거의 다 중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해도 수입하기가 쉽지 않다. 즉, 미국 기업의 이 수입이 안 되면, 중국이 수입을 안 하면 미국 기업의 매출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GDP에 부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웬만한 변수들이 다 좋은 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채권 금리도 1.6%를 넘어갔다 내려오긴 했지만, 약 3%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나 미국산 원유 WTIC는 장중에 상승하다가 밀려서 0.39달러 하락했습니다. 즉 반등에 실패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또한 찝찝합니다.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클리어됐다면 원유 가격조차도 최근에 거의 지금 15달러 이상 하락했거든요. 이게 반등을 통해서 나 이제 살아날래 이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이냐? 그렇죠. 일단 증상, 현상을 완화한 건 맞지만 완화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아니라 미국 증시뿐이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2월 10일 날 애플 협력사 팍스콘의 납품업체들, 부품 납품업체들이 정상 가동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자. 확인되기 전에는 잠시 분할 매수는 대기하고, 반도체 가격 올랐다고 반도체 보유분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털으신 분들은 팔지 말고 홀딩하자. 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반도체는 떨어질 때마다 사고 웬만하면 팔지 말자. 물론 어제 비중이 높은 분한테는 좀 팔라고 했지만 비중이 높지 않은 분들은 팔면 안 된다. 왜? 계속 반도체는 대선 전까지 무조건 간다. 그렇게 예상하는 게 저의 장기적인 뷰잖아요. 아무튼 어제 좀 저 때문에 일부 파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비유는 서플라이 체인이 정상 가동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인데요. 내일 아침은 시황이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 매니저들이 한국 반도체 꼭지설 돌고 있다는데 그거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